우리가 몰랐던 조선시대 비운의 공주. 효종 즉위년인 1649년 12월에 정비를 잃은 청해섭정왕 도르고는 조선에 사신을 파견해 공주를 계비로 맞이하겠다는 구원칙서를 전달합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인조제위 시절 조선의 처녀를 첩이나 시녀 용도의 공녀로 강제로 차출해 간 것과는 달리 조선의 공주를 정실 부인인 비로 맞이하겠다는 정식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상대도 여느 황족이 아닌 청나라 어린 황제인 순치제의 섭정왕이자 계부로서 언제든 황제로 등극해도 이상치 않을 권력을 가진 도르곤의 정비가 되는 것이었지만, 당시 병자호란의 패배로 반청 감정이 높았던 조선으로선 달갑지 않은 구원이었습니다. 이에 효종은 당시 미혼이었던 공주가 2세에 불과하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진려인 소현세자의 딸들도 모두 숨기게 됩니다. 다른 왕족들과 대신들도 딸을 숨기기에 급급하였는데, 이때 자진하여 홍기의 아름다운 딸이 있음을 밝힌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금寧군 이계훈이었습니다. 효종은 크게 기뻐하며 금寧군의 딸을 양녀로 삼아 공주의 자기를 내리고 청으로 보내는데, 바로 그녀가 의순공주입니다. 공주가 혼례를 치르기 위해 청나라로 출발하자 효종은 서대문 밖 모화강까지 나아가 송별했으며 신하들을 반으로 나누어 홍제영까지 수행토록 했습니다. 이에 그녀의 남편이 될 도르고는 6만 명의 수행인을 이끌고 사나간 부군의 연산으로 마중 나와 그녀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청나라는 어린 여인이 왕의 아내가 되어 살기엔 넘어야 할 시련과 고난이 많은 나라였지만, 다행히도 그녀의 남편 도르곤 왕은 자신의 어린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도르곤이 아내와의 첫 만남에서 조선의 사신에게 불평을 했던 것과는 달리 그는 첫눈의 사랑에 빠졌고 공주를 조선의 흰색엠의 백송골이라 부르며 그녀의 미색을 칭찬하고 아꼈으며, 의순공주 역시 남편 도르곤을 진심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둘은 이렇게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았지만 공주의 행복은 채 1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도르곤이 혼인을 올린 지 단 7개월 만에 사냥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의순공주는 졸지에 과부가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만약 청나라 최고의 실권자인 도르곤과 의순공주의 사랑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면 청과 조선은 지금과는 다른 역사를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도르곤이 급사한 이후 청나라에서는 그를 역적으로 몰아세우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공주는 과부의 몸에 무일푼 신세가 되었고 역적의 아내라는 꼬리표까지 달리게 되면서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가련한 신세가 됩니다. 또한 당시 청나라는 남편의 아내와 여인들까지도 그의 재산 목록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순공주 역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또 다른 청해왕족 보로에게 강제로 재가를 하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 고작 18세, 청나라로 넘어간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새로운 남편의 첩실이 되어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녀의 혼인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황족 보로 역시 그녀와 혼례를 치른 지 1년도 안 되어 급사하게 되었고, 이에 의순공주는 졸지에 2번이나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됩니다. 이후 그녀는 아무 의지할 곳도 없는 북경에서 홀로 3년을 버텼다고 합니다. 이런 의순공주를 가엾이 여긴 건 다름 아닌 그녀의 친아버지 금寧군 이계훈이었습니다. 북경에 조선의 정기사신인 동지사로 파견된 그는 딸의 처지를 보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딸을 고향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청나라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들은 청나라 황제는
이 가련한 여인의 귀향을 허락하게 되면서 의순공주는 7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청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여인들을 모두 환양년 취급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행히도 귀국한 공주를 가엾이 여긴 효종은 그녀에게 매달 곡식을 주며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돌봐주게 됩니다. 하지만 오랑캐에게 시집을 갔으며 남편 사후 수절하지 않고 이내 제각까지 했던 의순공주에 대한 조선의 시선은 곱지 못했고 더 이상 정치적 가치도 사라지면서 조정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지게 됩니다. 사원부에서는 의순공주를 조선으로 데려온 아버지 금린군 이계온을 탄핵하여 파직시켰으며 귀국한 의순공주의 칭호를 공주에서 이계온의 딸로 격화시킵니다. 또한 공주의 예우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면서 청나라에서 홀로 있던 시절보다 처지가 더욱 나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녀에 대한 민간의 불만이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잘못된 전설까지 만들어집니다. 청으로 시집가던 의순공주가 평안도 정주에서 짐승보다 못한 오랑캐에게 몸을 더럽힐 수 없다며 가파른 벼랑 아래의 깊은 물속으로 몸을 던져 자살하였고 시체가 떠오르지 않자 그녀가 쓰고 있던 족두리만으로 무덤을 만들어 이를 족두리묘로 칭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듯 그녀는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시집을 갔지만 타국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돌아왔고 귀향을 해서도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안타까운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고통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28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지고 맙니다. 힘없는 작은 나라의 종친으로 태어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쓰여지고 버려진 그녀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비운의 공주입니다.